다음으로는 을미사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사변은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공사관을 비롯한 공권력 집단이 수도인 서울에서 자행한 조선 왕후, 즉 민비 또 명성황후라고 하죠. 명성황후 살해 사건으로 정의되면서 일명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을미사변의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청일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주도하에 프랑스와 독일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1895년의 삼국간섭으로 인해 좌절한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제도학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의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제가 드린 바 있었죠. 앞에서 삼국간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으나 결국 청일전쟁을 승리해서 요동반도를 할양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 대한 진출에 대한 우려를 러시아가 하기 시작했고 그 러시아의 주도하에 프랑스와 독일이 참여해서 이른바 삼국이 간섭하는 삼국 간섭이 1895년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일본은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삼국과 대결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동반도를 다시 중국에 돌려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에 좌절한 일본이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제도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의도가 바로 을미사변의 첫 번째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일본의 대한국 공식 태도는 불간섭, 간섭하지 않겠다, 불개입,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러시아와의 갈등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일 뿐 주한공사를 군인 출신의 삼포오루, 미우라 코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군인 출신의 삼포오루라는 사람을 주한공사로 교체한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국 문제에 개입하고자 했던 그런 일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을미사변의 경우 일본 정부가 비록 직접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고 과정에도 직접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 그 미우라 삼포공사죠. 미우라 공사의 무력을 동원한 야만적 행위를 일본 정부가 방조한 것이다. 묵인한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미사변의 두 번째 배경으로는 삼국간섭 주도 등 당시 러시아의 강대함을 의식한 민비 중심의 인하 거일책,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한다.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인하 거일책을 타개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일 신조약 설명했었죠. 영일 신조약 체결 등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일본이 러시아 주도의 삼국간섭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여기에 한국 집권층이 친러시아 경향을 보이자 이에 대한 해결의 의미로서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을미사변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수도 서울 주둔 일본군 수비대,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 직원, 영사경찰, 낭인, 그래서 칼 쓰는 낭인이죠. 하급무사 낭인 등이 미우라 일본 공사의 직접 지시에 따라서 한국의 경복궁을 기습하여 민비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숲속으로 옮겨서 불태워 버립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조짐을 보이자 일본 정부는 미우라 공사를 본국으로 소환하여 일시적으로 투옥시켰다가 곧 석방하게 되는데요. 이후 미우라 공사는 일본 내에서 관료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을미사변의 결과입니다. 먼저 이완용, 이범진, 이윤용 등 친러파 관료들이 해임되고 조희연, 서광범, 조병화, 김종환, 유길준 등이 새로운 관료로 임명됩니다. 둘째, 민비의 폐위가 발표되자
죽었으니까 폐위되겠죠. 그죠? 폐위가 발표되자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서구 열강들이 일본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열강들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형식적인 문책과 투옥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결과로서는 1895년 11월 28일 을미사변에 대한 대응으로 민비 계열인 친미 친러파의 관리와 군인에 의해서 친일 정권 타도와 신정권 수립을 목표로 했던 사건인 춘생문 사건이 결국 실패로 끝남으로써 일본은 다시 한국 내에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일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자라고 했던 춘생문 사건, 춘생문이라는 지역에서 이뤄진 사건이죠. 그 사건이 결국은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실패했죠. 그 반역 사건이 실패되자 일본은 다시 한국 내에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넷째, 결국 민비시의 사건에 이용당했던 대원군 일가는 완전 몰락하게 되었고요. 춘생문 사건에 대원군 쪽이 가담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때문에 대원군 일가는 완전히 이제 몰락하게 되었고요. 다섯 번째는 이후 단발령, 즉 머리를 짧게 자르는 단발령 등 친일 내각의 정책이 강한 국내적 반발을 일으키고 이를 틈타서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려 했던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아관파천이었습니다. 오늘 배울 것입니다. 을미사변 다음에 아관파천이죠. 결국은 친일 내각, 그다음에 친러 내각, 다시 친일 내각, 그렇죠? 이어지는 그런 소위 사대주의적 정권들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을미사변 이후에 다시 권력을 잡은 일본 세력들이 단발령 같은 거 우리가 전통적으로 머리 길었는데 그 머리 긴 단발력을 상투에 자르고 머리 잘라버린다니까 굉장히 이거는 모욕적이죠. 그 국내적으로 굉장히 반발이 많았고 투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혼란된 상황을 틈타서 러시아가 다시 아관파천을 한 것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을미사변의 성격 및 평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을미사변은 일본 정부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한국 내정 유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욕적인 사건이죠. 일본군이 일본의 영사가 그다음에 영사에 있는 군대가 그다음에 경찰이 그다음에 낭인들이 들어와서 고종의 와이프 즉 왕후를 죽였다는 사실은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들이죠. 두 번째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정부의 무기력 그리고 열강의 태도는 힘이 바탕이 되지 못하는 독립이란 있을 수 없다는 냉엄한 국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차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